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인종과 사회에 따라서 일정한 가치관이 있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인종과 사회에 따라서 그 가치관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국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의 가치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상의 가치,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엇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합니까? 한국에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의 복이라. 무슨 5가지가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복입니까? 첫째는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은 그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강령, 건강하고 안녕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유호덕, 이 유자는 어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뜻이 없고 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덕을 좋아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또 복입니다. 그 다음은 고종명, 자기 명대로 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오복을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거하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귀라고 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이것은 옛날에 한국어 계급 사회에서 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집니다. 양반 가정에서 태어나면 양반이 되고 상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상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강령, 아까도 있었는 강령. 그 다음에는 자손 중다, 자손이 많아야 된다. 여기에서 자녀라고 하질 않고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여자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닙니다. 여자는 결국 키워서 시집을 보내면은 그 시집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낳아봐야 내 식구가 아니고 사돈 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식구는 전부 아들입니다. 아들이 많아야 그 이제 내 집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국은 원래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노동력이 많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 일손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손 중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많으면은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의 윤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은 결국 짐승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륜을 뭘 말하는 것인가? 첫째는 군신의리, 왕이죠. 군신, 왕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왕은 신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리가 군신 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륜 중에서 첫째가는 윤리인 것입니다. 전제 왕국, 전제 왕권, 전제 왕권의 사회이기 때문에 군신의리라고 하는 것이 첫째가는 윤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자 친해,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해해야 되는 것이다. 역시 이거는 대가족 제도, 농업시대이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이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아버지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고 그 아들들은 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해,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대가족주의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부부 분별. 이것은 남존 여비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의 농업 시대에는 excuse me. 옛날의 농업 시대에는 노동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농사일을 잘 하지만은 여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농사일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집에서 아이 낳아서 아이 잘 키우고 살림 살고 가끔 농토에 나가긴 나가지만은 일을 해도 남자만큼 성과를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 계급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너무 설치면은 그 가정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장유차서. 장유차서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젊은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은 젊은 사람을 잘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가족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른을 섬긴다. 나이 많은 분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한다. 또 붕우 시인이 붕우라고 하는 것은 친구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시인이가 있어야 된다. 역시 이것도 일종의 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정부의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동네에서도 그 친구들끼리 단결을 해서 외적에 대해서 방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서로 믿고 서로 도우고 그렇게 해야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서로 단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친구 사이에 신의가 있어서 서로 단결해서 해나가게 되고, 또 가족끼리 또 단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왕과 신하 사이에 또 단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경제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회를 보더라도 경제가 어려운 국가일수록 이 단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회나 영국 사회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단결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단결이 중요한 것은 가령 미국에서 보더라도 미국에서 약소 인종들, 가난한 인종들 사이의 단결이 대단히 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다 잘 살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족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또 친구 간의 단결이 대단히 잘 되었습니다. 또 이태리 사람들, 이 이태리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단결이 잘 되고 또 친구들 사이에도 단결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미국 사람들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개인의 자유입니다. individual freedom,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균등,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적게 가지면은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부요, material wealth, 물질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자아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기회균등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부여를 위해서는 근면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왕과 귀족 또 정부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많이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교회를 권력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천주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교회를 권력기관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법황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교인들을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많은 자유가 교회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왕과 귀족 또는 법황과 신부 이런 데서 탈출해서 개인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북미 대륙으로 온 사람들이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1976년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민지 그만하겠다고 하고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1789년에 미국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해서 우리 미국은 이 헌법에 따라서 생활을 한다. 거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교회와 정치의 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정부에서부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서양 역사를 보면은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정부를 제재했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근세로 들어오면서부터 국가의 권력이 교회의 권리보다도 더 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가끔 지배를 하고 그렇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정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종교대로 자유를 가지고 정치는 정치대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만 믿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의 능력대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18살 또는 21살이 되면은 부모에게서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하지만은 정서적으로도 독립을 합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살지를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이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두고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또 극단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부가 가장 가까운 단위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구절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두 성경 말씀을 다 이제 종합해서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물론 서로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대로 독립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고 자식은 자식대로 독립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그냥 미국 시민이 개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면 살아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각 개인은 또 각 개인대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기초를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이러한 개인의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은 개인마다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자유는 또한 자아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자아를 신뢰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미국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기회균등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미국 시민들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페어는 아주 뭐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당한 또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어 플레이 아주 잘 서로 꼭 같은 입장에서 잘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꼭 같은 의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균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양반으로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쌍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는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같이 경쟁하는 것이 그것이 페어 플레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 경쟁인 것입니다.
경쟁에는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너는 이기는 사람이고 루저는 지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계속 사람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비경쟁 사회, 미국은 경쟁 사회인데 비경쟁 사회에서는 권력 있는 가문 또는 부자의 가문에서 태어나면은 출생 시부터 명예로운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자기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무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왜 가난하게 사느냐? 결국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불구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일을 잘 할 수 없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슨 다른 이유로 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자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국 시민들은 다 건면하게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건면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도 자기 자신이 건면하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이라. 요사이는 미국에도 기회가 그렇게 균등하지 않아서 미국의 꿈을 잘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성공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근면하게 노동을 하면은 물질적인 부유는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부자들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사회 계급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이것이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육체노동을 하는 것을 상의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육체노동하는 것을 상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꼭 같습니다. 누구든지 일을 해서 부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큰 회사의 사장이라도 he went to work, 그는 일하러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he went to work. 한국에서는 출근했다, 그 사람 출근했다, 우리 아버지는 출근하고 집에 없습니다. 일하러 갔다고 하는 것을 일한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출근이라고 해야
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이라고 하는 work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를 위해서는 근면한 노동이 필요하게 되고 근면하게 노동하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것을 대단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